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내게는 특별한 러시아어를 부탁해. 저자 이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새로 배운다는 것은요, 저희가 갖고 있는 사고나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풍요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세계를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세계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도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세계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새로운 세계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러시아어가 되겠죠.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책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준비가 되셨다면 한번 저와 같이 출발을 해보시겠습니다.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мир русского языка. 러시아어라는 새로운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저희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은 본 교재와 이렇게 부교재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본 교재는 20강과 그리고 예비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교재, 부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기 연습, 러시아어 필기체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쓰기 노트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익힐 수 있도록 미니북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쓰기 노트와 미니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원어민의 발음으로 녹음된 mp3 파일을 들으시면서 계속 복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각 과마다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전체 내게는 특별한 러시아어를 부탁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리고 흥미로운 교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비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비과에서는요, 알파벳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우선 러시아어 알파벳은 총 3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호가 2가지가 있고, 그리고 음가가 있는 철자로만 따진다면 31개입니다. 이 중에서 자음이 21개가 되겠고요. 모음이 10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벳을 한번 순서대로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A, B, V, G, D, E, Yo, Z, Z, I. И краткое К, L, M, N, O, P, R, S, T, U, F, H, C, Ч, Ш, Щ, твердый знак, мягкий знак, U, 야. 이렇게 해서 알파벳 33개를 한번 읽어보셨는데요. 그럼 각각의 알파벳의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어의 자음은 말씀드렸던 대로 21개인데요. 이 21개의 자음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대의 떨림 유무에 따라서 무성자음과 유성자음으로 분류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윗줄에 있는 자음들이 유성자음이 되겠고요. 즉 성대가 울려서 나는 소리들이 되겠고 아랫줄에 있는 자음들이 무성자음입니다. 성대의 떨림이 없는 자음들이 되겠죠. 이 자음들을 보시면은요,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이 짝을 이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 색깔로 저희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자음들은 유무성자음 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이 짝을 이루는 자음들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배, 빼, 왜, F, 게, 까, 데, 때, 제,
S, 제, 샤. 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자음들은 유성자음, 무성자음,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들도 마찬가지로 6개의 종류로 저희가 분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두 입술 소리, 이 입술 소리, 입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그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입술 소리, 순음, 양순음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입술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종류를 보시면요. 베, 빼가 있습니다. 베, 바부슈카. 얘들을 한 번씩 같이 읽어보실게요. 바냐, 보르시, 마마, 마이, 모다. 빼, 파르크, 파파, 포르트.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입술 소리인데요. 아랫입술을 윗니에 댔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라고 해서 순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V, F. 자, 아랫이가 윗입술, 윗니가 아랫입술에 닿아서 나는 소리입니다. V, vaza, vanna, volk. 그리고 F, fact, faza, phone. 세 번째입니다. 입소리인데요. 혀끝을 윗니 안쪽에 댔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치음이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데, 제, 엘. 데의 경우입니다. 다, 다차, 돔. 제, zal, замок, zona. El, lampa, lava, лодка. 네, 같은 이 소리인데요. N, S, 때. 자, N부터 보시겠습니다. Not, noche, nota. S, Sasha, son, soup. 때, 딱, 땀, tot. 네, 이번에는 잇몸 소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혀 끝을 윗 잇몸에 대고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치조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제 알파벳 상으로 보시면 G, R,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C, 그리고 샤가 있습니다. 우선 알파벳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좋은 방법이랑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L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랏, 락, 라이. L 발음은요. 영어에서 R 발음은 이렇게 혀가 안으로 꼬여 들어가면 소리가 나지만 L 같은 경우는 혀 끝이 떨립니다. 그래서 L, L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R로 가보시면 jar, 잘, journal. 자, 이 쇠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소리도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소리인데요. 쇠 같은 경우 좋은 위치로 따지면 이렇게 잇몸 소리이지만 좋은 방법으로 따지면 마찰음입니다. 그래서 한 구강의 어떤 부분이 좁았다가 좁아졌다가 그 좁은 틈 사이로 공기가 새어나가면서 만들어낸 소리인데요. 이 쇠 같은 경우는 마찰음 중에서도 이제 혀 끝과 그리고 입 경구개에서 사이로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쇠와 뒤에서 보시는 샤와 좋은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쇠 같은 경우는 성대가 떨리고 샤는 성대가 떨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쇠 발음을 해보시면 혀의 모양을 살짝 관찰해 보시면 혀의 양쪽 좌우 쪽이 윗니 쪽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반면에 혀의 중간 부분은 아래쪽으로 긴장되어서 내려옵니다. 쇠 그리고 성대가 떨리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 보시면서 샤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쯔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샤가 나와 있는데요. 발음 방법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 슌, 슈콜라. 뢰와 마찬가지로 마찰음이고요. 혀 끝부분과 그리고 경국의 사이에 공기가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인데요. 샤, 성대가 떨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성음이고요. 샤르.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을 쯔 철자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쌀, цвет, цирк. 이렇게 해서 잇몸 소리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혀 앞부분을 센 입천장, 경국에 대었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라고 해서 경국의 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경국의 음에는 이 краткое, 최, 그리고 샤가 있습니다. 이 краткое 같은 경우는 명칭, 알파벳 명칭이 이 кратко이지만 발음 방법은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이보다 조금 더 들려 올라가고 긴장돼서 짧게 발음됩니다. 이. 이것은 흔히 반자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음과 모음의 중간자적인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이 읽는 방법을 한번 예문을 통해서 단어들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모이, 사이트, 게로이. 다음 최입니다. 차이, 차스, 쇼르트, 샤, 숄크, 시, 시가. 자, 이렇게 해서 이 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 슬라이드에서 했었던 잇몸 소리에 속하는 샤와 비교를 해서 소리를 보시면, 자, 잇몸 소리 샤는 샤. 하지만 이 센 입천장 소리의 샤는 샤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연국의 음이라고 하는데 혈이 뿌리 부분을 여린 입천장 쪽에 대었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음 중에서는 가장 뒤쪽에서 발음되는 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철자를 보시겠습니다. 게, 까, 하. 게, газета. голос, город. 까입니다. как, край, кот. 하, хор, хлеб, холодно. 네, 그러면은 자음 중에서도 경자음과 연자음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경자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 자음입니다. 그런데 연자음이라는 것은 이 경자음에 비해서 혀의 가운데 부분이 입천장 쪽으로 조금 더 들려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철자라고 할지라도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경자음인지 연자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요, 마, 그리고 мя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철자는 같습니다. 하지만 소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앞에 있는 마, 일반적인 기본적인 자음과 같이 소리가 납니다만 냐 같은 경우는 M 소리를 내면서 조금 더 혀가 입천장 쪽으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음화 되는 것이고 이러한 M을 소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연자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모음들에 따라서 자, 뒤에 아, 오, 우, 에, 의 이렇게 경자음 표시 모음이 오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자음은 경자음이고요. 야, 요, 유, 예, 이 그리고 그 뒤에 연음 부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연음 부호 앞에 오는 자음들은 연음으로 발음이 되고 연자음이라고 부릅니다. 참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제, 세, 샤는 항상 경자음이고 이 краткое, 최, 샤는 항상 연자음이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모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모음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죠. 그래서 총 10개가 있고 이 10개 중에서는 경자음 표시 모음과 연자음 표시 모음이 있습니다. 경자음 표시 모음과 연자음 표시 모음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일단 아,
오, 우, 에, 의. 연장음 표시 모음에는 야, 요, 유, 예, 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자음 표시 모음과 연자음 표시 모음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연자음 표시 모음 같은 경우는 앞에 이 소리가 있고 경자음 표시 모음을 넣었을 때 연자음 표시 모음처럼 발음이 되는 그런 예들을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요, 유, 예 이런 음들은 경자음 표시 모음 앞에 이 소리를 첨가해서 소리를 내면 이와 같은 연자음 표시 모음과 같은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모음에 따라서 어떻게 모음들이 읽히는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아, act, vada, par, o, отдых, зонд, комната, у, фунт, punkt. 경자음 표시 모음에 의가 있습니다. 에다, 에라, 데스, 뿔, 센, 뜰. 그러면 연자음 표시 모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яблоко, дядя, песня, 요, ёлка, мед, тётя, юг, бюро, ключ. 예와 이가 더 있습니다. если, день, вес. is, вид, рис. 그러면 이런 모음 이외에, 자음과 모음 이외에 이제 부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가를 가지지 않고 발음을 할 때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부호들입니다. 경음부호라고 해서 드비오르데이즈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음부호의 경우에는 앞자음과 뒤에 있는 모음을 분리해서 발음을 하게 해줍니다. 빠디옴, sieste, abiect. 연음 부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음이 연자음임을 나타내는 부호인데요. 저희가 연자음, 경자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연음 부호 앞에 있는 자음들도 연자음, 연음으로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at, slavari, 또할까. 자, 이러한 연음 부호 앞에 있는 때, 엘, 과 같은 자음들이 연자음으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내게는 특별한 러시아어를 부탁해 예비강을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것은 러시아어의 알파벳, 그리고 알파벳 중에서도 자음, 그리고 모음, 부호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의 33개의 알파벳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예비강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До свидания.